안녕하세요. 자, 2022년 대비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막 여기저기 또 카페에 들어가 보시고, 되게 마음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사실 요 시기가, 2차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차 시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지금 우리 기출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일단 시험을 보셨으니까 궁금한 거를 좀 해소해드리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빨리 1차 시험에 대한 거는 떨어버리고 바로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건데 그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번에 컷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총평을 좀 하자면 2020년 대비 시험과 2021년 대비 시험의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수 선생님보다는 재수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2021년 대비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2021년 대비 문제는 상당히 초수 선생님들과 재수 내지는 그 이상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되게 많은 그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이 문제의 변별도를 이렇게 쫙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두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정말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이거를 다 주고 나서 뭘 물어보는 건지 싶을 만큼 너무 많은 걸 정보를 주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5점 척도에서 한 7점 척도? 그 정도를 쫙 벌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닌데요. 어쨌건 이것까지 알아? 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와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조적이고, 그리고 시험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당황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통과를 제가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제 파이널 톡톡에서 사실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 선생님들이나 또 초 선생님들도 막 반가웠는데, 그걸 반가운 마음을 갖고 이것도 나왔네 막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이제 막 시험 끝나고 나서는 전화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맞느냐, 그 사이에 하는 과정에서 또 자잘한 실수들이 생기기가 되게 생길 법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보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더 틀렸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이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사실 1년 중에 한 달, 딱 유일하게 한 달 정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학원에는 그 우리 음악 선생님들 그리고 실기 선생님들 다 2차에다가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한 사실은 이 시기는 정말로 아주 밀도 있게 1차 때보다도 더 밀도 있게 쓰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막 이런 거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그분은 이제 서울 1차를 붙으셨어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못 붙을 거다. 이제 그 분위기상 봐서 못 붙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기는 하죠. 막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하는데 집중을 제대로 이렇게 그 무조건 될 거다 또는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조건 이 시기에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2차에서 이제 안 되셨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저는 보면 오히려 2차인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궁금하고 이걸 이제 제가 1년 동안 쭉 진행을 했으니까 그거의 어떤 마무리 단계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인강으로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새롭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기출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다 알고 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렇게 그 이전에 제가 기출 해설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릴 때는 거의 막 한 6시간 뭐 하나에 거의 3시간, 4시간씩 막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 자세히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요 타이밍에는 조금 컴팩트하게 어떻게든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분석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하고 일단 정확한 답을 안내해 드리는 거에다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문제를 하나하나 읽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고 꼭 써야 할 건 뭐고 그래서 알아야 할 건 뭐고 평가 영역 분류표 상에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문제를 쫙 이렇게 넓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드리기 위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답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왜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하는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가기 전에 사실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이 워낙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신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콕콕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국악에서 특히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론하고 서양막사는 사실 그동안 쭉 했던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거의 새롭게 나온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국악이 조금 이렇게 난이도 국악에 있어서 이제 그 변별도를 좀 두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제 문제 반주에 대한 문제가 요게 이제 제가 0번으로 문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실까봐 선생님들한테 앞부분에 좀 더 중요한 거 교과서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보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요런 곡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율학과 포골학에 대한 부분인데 요 선율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요 데치타의 요 항작무랑 요런 부분들도 요것도 이제 문제에 같이 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일을 2개로 해서 나눠서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왔고 여기 이제 이 집사가락이라고 해서 요 구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군악의 일부이다 해서 요 악보가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요것도 제가 4번으로 드렸던 문제였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지만 요 건마손가락에 대한 부분을 이 영산회상 군악과 그 다음에 요 건마성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제가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엄청 강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통합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약간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아마 문제 스타일 자체는 엄청 익숙하게 풀지 않으셨을까 해요. 근데 그리고 요 파이널 콕콕에서 했던 요 길군학칠체 같은 경우도 이 웃다리 풍물에서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러니까 잘 기억이, 초수 선생님인데 기억이 잘 안 나셨는데, 그냥 제가 하도 수업 때 577구하고 길군학칠체가 제일 중요해요. 나오면 얘네 두 개가 나올 확률이 진짜 높아요. 라고 얘기한 거를 그냥 생각해서 그냥 푸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한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맥락 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행진이라고 하는 요것도 문제로 다루어졌죠. 행진음악이라고 해서. 그리고 요렇게 이 이소박과 삼소박,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누는 과정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악의 그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구음에 해당하는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이 슬기둥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검은고에 대한 것들을, 주법에 대한 거 진짜 1년 내내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들이 문헌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되게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그리고 파이널 콕콕에서 우리 요 소제토 카바토가 요건 또 그대로 나왔죠. 요거 파이널 콕콕에서 요렇게 이 자료를 그대로 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요거를 해서 요 음을 쓰라고 하는 게 문제로 나왔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수제토 카바토 모음 이용한 주제 만들기라고 하는 게 딱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요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제토 카바토 같은 경우는 그걸 수제토 카바토인 거를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모음을 적용하는 건지 자음을 적용하는 건지 어떻게 적용해서 음악에서 적용하는 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다루어졌고, 낭만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죽음과 소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반주와의 관계성. 그래서 낭만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마지막 자료도 다 낭만에서 문제가 나오면 가락과 선율의 관계성에 대한 게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곡들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도입 부분과 주제와의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피아노로 상징을 하고 먼저 예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다루어졌고, 그리고 밀지분군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거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 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제 마지막 파이널 콕콕 자료인데, 여기에서 이들이 톤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분음을 활용하고 이 흐르는 듯한 피치카토를 활용하고 또는 글리산도를 사용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근데 너무 문제에서 다 줘버려서 그거를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걸 그대로 쓰는 건가? 라고 해서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푸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요 삼소박, 이소박, 자, 요거 박자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소박, 삼소박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구조화해서 그거를 묶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붙임새 수업으로 우리가 여러 번 다루어 봤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혼소박으로 나왔는데, 픽, 가추 하면서 우리가 길군악, 칠체를 공부했었죠.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그룹핑 할 수 있는지, 이소박과 삼소박을 그거를 문제로 냈고요. 그리고 네, 자, 여기는
시간 관계상 이제 교육론 부분은 그냥 문제 나오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활화나 뭐 이런 교육과정과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다 다루어졌는데,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어서 여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사 간의 대화입니다 해서 요 체계가 나왔어요. 모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리고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러면 그거의 선택 과목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음악 감상과 비평과 모입니다. 사실 요거는 니은은 못 쓰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악 연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평가 내용 요소 요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보면서 이제 그 문제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보통 교과이고요. 그렇죠? 문제풀이반에서 우리가 요 표를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2009, 2015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여기가 보통 교과고 여기는 진로 감상, 그러니까 진로 선택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로 살펴봤었고요. 요렇게 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거 체계는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2022 대비로 이제 가게 되면, 새로 교육과정이 나올 때는 항상 체계가 먼저 나오는데요. 2019에서 2015로 갈 때는 이 체계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15의 마지막 올해 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합니다.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여기에서도 요 보통교과, 전문교과 요거를 사실 유심히 봐두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놓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큰 그 체계를.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제가 보통교과와 음악 연주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남도 잡가예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판소리입니다. 자, 근데 뭘 물어봤냐면 두 곡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악곡명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쌍쌍 날아든다, 쌍거쌍내 날아든다. 자, 그래서 앵무새, 학두루미, 그 다음에 쑥국, 앵매기 뭐 쭉 해서 이렇게 소탱이, 쑥국, 그 다음에 앵매기, 뚜리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새들이 나오고, 여기는 꾀꼬리, 적개꼬리. 자, 그래서 까옥까옥 울고 가는 저 까마귀. 자, 제가 항상 가사를 보면 거의 가사에서 뭔가 준다고 했었죠. 혹시 이거를 모르셨더라고 하더라도 이 남도잡가에서 그 세 가지 곡만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가사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타령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마당에 속하는가. 자, 그러면 요거는 적벽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악가곡의 연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 적벽가. 그래서 요거는 그 적벽대전에서 패하여 죽은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가 되어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조를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새와 울음소리가 등장하는 이런 곡이죠. 자, 그래서 세타령, 적벽가. 그 다음에 3번은 산조 연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와는 가의 연주자가 만든 산조 악보의 일부입니다. 자, 전라도 지방에서 태어난 누구는, 그래서 인물사를 묻는 문제였고, 모모의 명연주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악기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이 악기는 본래 크기도 작고, 자,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지공에서 일정한, 자, 일단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공에서 일정한 음이 날 뿐이어서, 그래서 지공이 있다라는 거죠. 지공을 막아서 내는
관악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잡한 선율이 어렵기 때문에 산조에 필요한 그 표현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풍류에만 쓰이던 악기, 이건 풍류에만 쓰이는 악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크기가 작은 관악기 중에서 풍류에만 쓰이는 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대금, 세피리, 단소 정도겠죠. 근데 그 중에 산조를 연주해서 신소, 여기가 신소예요. 그러면 뭐 우리 앞에다가 갓 뭐 붙이죠. 그쵸? 그러면 그리고 여기 죽신, 여기도 갓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대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소재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겠죠. 신소에서. 근데 음역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 음역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음역 안에서는 사실 얘네가 다 처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특별히 높은 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악기는 단소라고 하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4개의 단서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피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크기가 작지도 않을 뿐더러 복잡한 선율을 하기에 어려운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극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긴 천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좁혀가다 보면 단소. 그리고 산조처럼 극적 표현에는 어울리지 않는 악기라고 하는 인식은 대금이랑은 어울리지 않죠. 피리랑도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인물사를 물어봤고, 구조에 대한, 악기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풀이반에서는 각 악기별로 그 인물사는 뭔가 시작한 사람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인물이 문제로 인물사에서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요 소라고 하는 악기는 세로로 잡고 자 하면서 요 악기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하는 단소 문제가 그래서 단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문풀이에서 다뤄봤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단소 전용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물론 기역은 이거 쓰셔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얘가 기역이었고, 그래서 전용선 요거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자, 리스트의 피아노 악보의 일부입니다. 가능, 그리고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페달 부분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동안 사실 거의 안 나왔던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아노 반주법의 반주 형태에서 페달 사용법을 내겠다고 공공연하게 줬어요. 근데 기출은 사실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제가 이제 문제에서는 물론 다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볍게 유심히, 그러니까 막 반복해서 보는 파트는 사실 아니죠. 근데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우나코르다 페달을 사용한 다음에 해제할 때 어떤 것을 쓰느냐. 자, 우리가 전격종지에 여기에 트레코르다라고 해서 우나코르다와 요거 같이 연결하는 거. 이거 기출문제 생각하면 뭐가 나왔죠? 그 콘소르디노가 나왔죠. 그래서 그 야금기를 끼고 그 다음에 야금기를 빼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 센자 소르디노로 하게 되면 야금기를 빼라 하는 기호가 달라요. 피아노하고 현악기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출에 나왔던 그거에
이제 기대서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댐퍼 페달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피아노 반주 주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여기에서 음을 지속시키는 그 부분을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음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음이 하나로 유지되고 있고, 이 한음만 누르고 이 한음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나 악보를 연주할 때 건반에서 손을 뗀 후에도 울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이 오르간 페달, 그러니까 이 가운데 페달을 썼을 때는 한음을 잡아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음악의 지금 화음을 보면 이 전체를, 그러니까 뭐죠? 눌러서, 댐퍼 페달을 눌러서 표현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띈 다음에도 음을 지속시키는 손가락을, 그러니까 가장 자주 쓰이는 그걸로써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보실게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인데 작성 방법은, 자, 첫 번째는 제시된 조성과 화성 진행을 참고하여 클래프를 그리세요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C 조성에서 1도의 사륙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솔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솔파미레 도 해서 여기에서는 음자리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온 음자리표로 해서 여기가 도가 되게, 가운데가, 그러면 얘가 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음자리표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5선을 그리고, 네, 5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테너 음자리표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지금 요거에 요런 모양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건 테너 음자리표를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음자리표로 이렇게 바꾼 이유를 쓰는 거는 요 5선 안에 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덧줄을 많이 그리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클래프 요렇게 그려주시면 요거에 맞으면 요거 아마 1점이었겠고, 바꾼 이유 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화음 기호를 쓰세요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샵, 그 다음에 라, 요거랑, 그 다음 도, 미플랫. 자, 화음의 성격이 뭘까요? 네, 감칠 화음이죠. 그래서 감칠인데 여기 제자리 그늘 위치예요. 감칠이고, 여기 동그라미로 그려주셔야 되고 5도에 대한 감칠이 되죠. 그래서 여기 니은에 오는 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비화성음을 찾아서 명칭을 쓰세요. 계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봐서요. 그냥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이렇게 5도에 대한 감칠화음, 그리고 여러 그 현악사중조 악보를 일단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2조악기까지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했어 봤죠. 그래서 요거는 테너 음자리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줄을 많이 그리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음역에 맞춰서 음자리표를 그 더 높아졌을 때 그 음자리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계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6번은 죽음과 소녀. 자, 이거는 요 선율을 보세요. 요 선율이 뭐하고 같아요? 요 선율과 같죠. 여기 데어 토트 해서 이 토트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나오는 이 모티브가 죽음의 동기가 어디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참고하여 도입부에 피아노의 도입부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이 도입부는 얘하고 지금 같다는 거죠. 그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유를 써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녀가 그냥 지나가, 죽음아 지나가 막 이러는데 죽음이 어여쁜 소녀야 하면서 이제 막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아노가 먼저 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답으로 바로 갈게요. 노래에서 죽음의 가사 부분의 모티브는 도입 부분에 먼저 제시되어 죽음이 다가옴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아노의 역할이 가사가 없이도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피아노의 역할이 아니라 피아노가 이 모티브를 통해서 그 가사의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를 암시하는 기능, 또는 이거를 뭐 유기성, 통일성 요런 단어를 써서, 근데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동기를 이 피아노가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윤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두 개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세요. 요거 기출문제 거의 슈베르트 악보로 똑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 문제가 그때 나왔었어요. 기출에서는 요게 나왔고, 요걸 리듬이 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베이스가 정체돼 있죠. 이게 어떤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출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우리가 문제에서 기출에서 다뤄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반주와 가사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반주가 모티브와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윤곽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주제 역할을 하는 전주에서의 이것이 주제 역할을 하면서 시의 어둡고 정체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요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다뤄봤었는데, 요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피아노 도입부는 흔들거리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을 표현했다.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풀고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서도 풀어봤는데, 요런 것들이 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가사가 없이도 그 선율의 반주,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게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쓰신 분도 계시냐면 예술가곡이라고 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통절 가곡만 맞게 할 거냐, 예술가곡까지 맞게 할 거냐, 이제 문제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금 논의가 그 채점하는 데서 좀 충분히 될 만합니다.
가곡의 유형을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곡의 유형이라고 했을 때 폼이라는 말이 이 유형이 이제 보통 폼을 얘기해서 여기는 통절 형식과 그 다음에 유절 형식으로 교과서가 보통 이렇게 분류를 가곡에는 예술 가곡에는 통절 가곡이 있고 유절 가곡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거는 교과서 수준으로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쓰신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피아노와의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예술 가곡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이 피아노의 유형 때문에 피아노와 이 반주와 그다음에 노래가 그 역할 때문에 사실 이제 당연히 예술 가곡 아니에요 하는 또 선생님들도 좀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채점되는 거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술 가곡이라는 범주가 맞고 그거를 조금 더 유형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의도에서 읽혀지는 그 뉘앙스는 그거를 나누어서 이런 유형이야 이런 유형이야로 물어본 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통절 가곡으로 일단은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 죽음과 소녀 이거가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윤곽과 음역적인 측면에서 요거를 쓰라고 했는데 음악 윤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악보를 살펴보시면 소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윤곽이 되어 있냐 하면 일단 음들이 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한다는 거는 도약 진행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래 거에 비교해서 그런데요. 윤곽이 그 상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상행에서 다시 도약을 해서 하행을 하는 이런 윤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녀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는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냐면 방금 여기 악보에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신 대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적인 진행이 나오고 도약 진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치형, 그러니까 상행을 했다가 쭉 내려오는 하행 진행해서 이런 아치형이라고 하는 윤곽이라고 쓰셔도 이거는 맞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음 반복을 통해서 순차 진행을 하면서 움직임이 여기는 동적이라면 여기는 정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곽 자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여기는 낮게, 여기는 높게. 그래서 낮고 그러니까 높은 음역들에서 낮은 음역까지를 다 커버하는 부분이라면 근데 상대적으로는 훨씬 높죠. 소녀 부분이. 그리고 여기가 낮아요. 이 곡은 우리가 마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14세기 프랑스 음악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제는 사실 그냥 거의 다 줘서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줬어요. 여기서 나올 말을.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냐? 그러면은 요거 이분할해서 둘 다 이분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둘 다 이분할 하는 분할 방법에 대한 것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 필립 드 비트리가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논문으로 열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다시 그냥 막 다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의 용어는 아르스노바, 그 다음에 니은은 필립 드 비트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그 부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 방식,
음악은 브레비스 2개를 세미 브레비스 2개로 분할하고 세미 브레비스 2개를 미니마 2개로 분할해서 브란전 템푸스 소프롤라치오인데 사실 이거를 쓰라고 하려면 그 설명이 다 안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와 있어요. 나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해하고 있는 분한테는 너무나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농악장단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농악은 거의 꼭 나올 것 같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맥락적인 거가 좀 더 중요한 악곡들이 시험에 이번에 다루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곡들 위주로 파이널에 다 드렸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체질굿하고 그 다음에 길군악이 나왔는데 길군악은 이거 기출문제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여기 겐지 갱 겐지 갱 겐지 갱 겐지 갱 갱 겐지 갱 갱 겐지 갱 겐지 갱 겐지 갱 갱 하고 그 다음에 겐지 갱 갱 그 다음에 겐지 갱 그러면 겐지 갱 갱게 갱 자, 요렇게 되는데요. 요거가 그래서 2개, 3개, 그 다음에 3개, 2개. 보시면 겐지갱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겐지갱을 하나로 얘를 묶죠. 그러면 얘는 겐지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갱개갱인지 갱개갱인지 근데 갱개 자 여기가 묶이고 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우리가 그리고 문제에서 이 소박 몇 소박의 형식을 사용할 것 근데 이걸 못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2개만 쓰신 분이 이건 정말 실수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길군악 7체. 자, 길군악 7체에 대한 거는 사실 여러 번 문제를 다뤄서 여기는 요걸로 말장단, 말로 하는 말장단 이렇게 됐죠. 그래서 3, 3, 3, 그 다음에 말장단,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뭐 이런 거 우리 다 했었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에 드렸던 자료는 여기에 나왔죠. 길군악 7체가 딴띠단. 자, 그래서 이거는 징 7번 치는 위치는 기출에서 예전에 다뤄졌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음악? 행진 음악. 요거 문제로 다뤘습니다. 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소박 나누는 개념 물어봤어요. 그리고 오체질굿 요렇게 해서 각 장단별로 요렇게 오체질굿 길군악 7체 그 다음에 요거 요 행진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기출문제 9번 요것도 선율학 정제에 대해서 이거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뤄봤는데 요 대취타하고 연결해서 이들의 역할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취타 악기 편성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 보고 그냥 푸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악대의 연주에 맞춰서 무용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호를 호령하죠. 그러면 여기 명금 아하하오, 이치하오, 삼치하오, 뭐 초치하오 뭐 해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구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요들이 이제 그 구호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율악을
이 공중정제가 반주하는 음악에서 선율랑 말고 다른 곡을 쓰세요 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 파이널 콕콕에서 봤던 문항이고, 그리고 요것도 파이널 콕콕에서 항장무, 선율악, 검기무, 그리고 집사가락, 그래서 구호. 자, 요게 다 파이널 콕콕에서 했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어부사로 이제 반주를 하는, 그러니까 이 창사를 하게 되는데, 창사할 때 그러면 장단이 뭡니까를 물어봤죠. 여기 12가사 중에 쓰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장단명을 쓰세요. 창사를 무슨 장단에 맞추어 해요? 그럼 창사는 어부사니까, 어부사는 6박장단일까요? 5박장단일까요?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6박장단이죠. 6박장단 또는 도드리장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요런 문제도 우리가 가사, 그쵸? 여기 어부사는 6박장단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항장무, 구호를 호령하는 역할, 어부사, 그 다음에 도드리장단 또는 6박장단 다 맞아요.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양금신보의 여기 중대엽이고, 요거 가가, 그 다음에 나는 우락입니다. 그러면 우락은 우리가 평조곡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근데 무슨 조 평조냐 하면 여기 요 방식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평조 계면조라고 하면 얘는 낮은 조로서의 계면조니까 얘는 우조 평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합자보 문제로 해서 뜻을 설명할 것, 그러면 우리가 현괴지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근데 옥타브는 관계없이 한글로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니까 궁음, 일단 궁음을 율명으로 쓰고, 그러면 여기가 평조니까 임종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임종이 궁이다. 그 다음에 합자보는 현괴지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를 보고 읽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억에 요거를 현행 검은고 구음으로 바꾸어서 쓰세요 했고, 여기에 악조 표기 방식을 요거 악조 표기 방식처럼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우조 평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보시면 뭐 관련 문항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풀어봤어서, 슬기둥 이거는 문현, 유현, 대현을 연달아 하되 유현을 짧은 경가음처럼 연주하는 주법이죠. 그쵸? 요거는. 근데 네, 여기도 우리가 슬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밖의 주법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우조계면조, 그러니까 평조, 우조, 그 다음에 평조계면조, 우조계면조, 자, 요거에 대한 부분도 양금신보에서 나와 있었던 방식대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아까처럼 우조 평조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손으로 누르는지까지 사실은 이게 대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현, 오괴를 그 다음에 오른손 모지로 짚고, 왼손 모지로 짚고 가운데로, 그 다음에 오른손 술대를 문유대 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현, 유현, 대현을 거쳐서 연주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슬기둥 그리고 우조 평조가 됩니다. 자,
이거 왼손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 합자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관현악 축제를 11번은 관현악 축제를 하면서 교사들의 대화인데요. 자, 강교사가 엘리엇은 음악 교육의 목표를 음악학위와 모모의 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현악 축제를 위해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습하는 과정은 엘리엇이 음악학위 경험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연습하는 과정은 음악학위를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참여자의 음악 실행과 음악 행위를 강조하는 엘리엇의 음악 교육 철학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실천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큰 행사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시다 했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세요. 자, 이거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대음악교육 철학과 현행 교육과정 문제가 같이 나온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정말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화 영역에서 성취 기준을 적으세요. 이 월드컵 여기 9호에 맞추어서 응원하는 영상을 감상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리듬골을 다양하게 리듬치기를 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게 실천주의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이 실천주의는 이런 생활 속에서의 맥락, 의미,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엘리엇이 나오면 생활화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엘리엇은 음악하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생활화해서 이런 행사에서 응원가를 만들어 참여하고 행사에 대하여 평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문제가 답이 같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생활화에 대한 부분이고 실천주의. 그 다음에 요 음악성인데요. 여기가 요 문제는 문제풀이반 때 엘리엇은 본질을 무엇이라고 하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서 목적은 음악하기 또는 음악 만들기와 음악성의 발달로 우리가 이걸 살펴봤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약간 새로 책이 나오면서 음악교육의 목표를 이 전체적으로 1권과 비교했을 때, 1판과 비교했을 때 2판은 인간다움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거가 얘네 두 개가 거의 음악적 실행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음악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사실은 문제의 의도는 그렇게 낸 것 같은데요. 그 인간다움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걸 완전 틀렸어요 하기에는 사실은 이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의도한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의 스페이스를 놔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근데 만약에 인간다움이라고 나왔다면 그 인간다움을 설명하는 윤리적이고 이번에 이제 2판이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오면서 실천주의 1판이 처음에 나왔었고 2판이 번역되어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음악교육의 기초에 이제 추가되고 거기에서 요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알고 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문제의 의도, 그러니까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음악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도했다라고 이 문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채점이 되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예술가곡이 사실은 문제 의도는 사실은 유형이라고 해서 좀 더 좁혀낸 것 같지만 그거보다 음악 피아노와 노래 가사와의 어떤 관계성의 관점에서 이걸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예술가곡이라고 하는 것도 가곡의 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면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도 사실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스페이스를 놓고 보도록 할게요. 사실 채점 기준은 나중에 나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열어놓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신임교사의 평가 계획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평가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음악 활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창작, 노래, 악기 연주, 독보 및 악보 분석, 그래서 음악적 행동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 그리고 정서적 반응, 자, 이런 것들이 다 음악적 행동들입니다. 음악적 행동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한 자료들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실기채점표를 했다면 이건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인데 좋은 발성이 나오잖아요. 가사가 나오잖아요.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노래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히 읽어서 추정해서 다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각적 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거가 안 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 청각적 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는 실험, 지필평가.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죠.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한 적어도 25% 정도는 그냥 기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거의 그 베이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기출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기출의 흐름상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수업에서 다뤄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소름 돋게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느 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공부했다면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흐름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수업에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신임교사가 제작한 지필고사 문항의 문제점과 방안을 쓰세요. 대안을 쓰세요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교육과정 평가에서 변천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실험 중심의 평가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활동들에서 실험 중심의. 그래서 여기 평가에서 실험을 통한 평가, 실험을 통한 평가, 실험을 통한 평가. 자, 이 부분이 엄청 강조되다 보니까 기출에서 이미 실험 지필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노래 부르기이고 실험 지필평가고, 베토벤을 물어보면서 교향곡 실험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 실제 소리는 배제되고 지식 위주의 평가가 되었다는 게 문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 소리를 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 지필 평가가 아닌 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실험 지필 평가로서 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요거에 대한 답이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A를 맞춰봤고요. 우리 B는 조금 더 속도 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